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어제는 화창했다, 오늘은 비가 내렸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 내리는 날씨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변덕스러운 날씨와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조용한 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회복이 반복되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가 올라갈 만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2.0 업데이트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예치 자산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2.0 예치 자산이 500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OK링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 예치 자산 규모가 500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300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200만 이더리움을 돌파했다는 것이죠. 최근의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박앤세일이라고 여긴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저점 매수 소식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절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입김과 더불어 중국의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며 글로벌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앞당겨진 것이 사실이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 마주쳤어야 할 문제들을 조금 앞당겨 직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글로벌적인 규제들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의 법안 최종 통과 소식과 콜로라도주의 긍정적인 언급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의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 슬슬 제도권 안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스페인의 의회는 암호화폐 보유 현황 보고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가 최근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스페인 납세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 보유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도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의회 측은 암호화폐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암호화폐 투자 및 보유자는 물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역시 모든 유형의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적으로 편입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며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사회 속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며 자산 또한 디지털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은 일개 국가 인물들이 이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꽉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경제학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대부분 수용하려 하지만 금지 기조가 돌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죠. 인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 경제학자는 암호화폐 막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현지 미디어 리퍼블릭 월드닷컴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출신 인도 유명 경제학자 수브라마니안 스와미 박사의 경우는 최근 한 웨비나에서 암호화폐는 미래의 문제라며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 화폐는 상품 교환에 대한 지불과 관련해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인도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를 거부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는 결제 분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절대로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죠. 이를 막고 역행하려면 할수록 그 사람만 손해라는 것은 역사를 보았을 때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확장을 화폐 시장의 혁명으로 보는 자들과 그저 투기, 도박으로 보는 자들의 개인 투자자들 관점, 자산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3년 뒤, 5년 뒤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자산시장 중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녔으며 매 영상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닭비님은 그럼 언제 파실 거냐,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팔고 현금화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팔아야죠.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보다 더욱 내재 가치가 높다 판단되는 자산군을 찾거나 탄생했을 때입니다. 기회비용이죠. 이럴 때는 팔아서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변경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팔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는 이유 중 적어도 5년에서 10년 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보다 내재 가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군이 나오려면 일단 글쎄요. 어떠한 혁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어떠한 자산군의 탄생을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볼까 말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팔았지 대체할 만한 자산군이 나와서 파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러쉬가 가격의 하락으로 더욱 가팔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업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의 10억 달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가치가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유명 기업인 칼 아이칸은 대체 통화에 1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유명 기업인 칼 아이칸의 경우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대체 통화에 투자할 수도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오늘날 대체 통화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언급을 하며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금 비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업들뿐 아니라 아까 언급한 인도의 경제학자의 경우도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화폐로서의 기능도 인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자산을 뛰어넘어 화폐로서도 발전을 하게 될지,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포커스 자체가 자산이라는 것을 볼 때 중단기적인 흐름은 자산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 분야 측면 많은 발전을 이루며 선점하려는 두 카드 공룡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인데요.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화폐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계속해서 선점 경쟁을 하고 있죠. 오늘은 마스터카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25만 사용자들이 크립토 리워드 카드를 발급 신청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핀테크 부문 총괄은 25만 사용자 크립토 리워드 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시카 터너 마스터카드 디지털 인프라 및 핀테크 글로벌 총괄의 경우는 컨센서스 2021에서 현재 약 25만 명의 사용자가 크립토 리워드 카드의 발급을 신청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카드의 크립토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서 암호화폐 구매 시 최대 3%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물론 해당 상품은 애플카드와 같은 핀테크 히트 상품과 비교하면 미미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며 받고 싶어하는 보상의 방식이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이며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의 구입을 카드로 이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높아진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한국 카드로의 결제를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실명 계좌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암호화폐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팔의 암호화폐 지원 소식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였을 때는 다른 지갑으로 이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외부 월렛으로 암호화폐 이체 지원 예정이다 헤드라인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블록체인 부문 리더 호세 페르난데스 다폰테의 경우는 이름 참 읽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호세의 경우는 페이팔의 이용자들이 제3의 월렛으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이체 기능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또한 페이팔과 같은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에 이어서 로빈후드 또한 암호화폐 자산 외부 이체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에 이어 미국 최대 증권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역시 자사 암호화폐 서비스 내 자산을 이제 외부 월렛으로 이체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빈후드의 이용자들은 현재 서비스 내부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서만 암호화폐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데 동시에 외부 월렛으로의 자산 이체는 제한되고 있다고 하죠. 미디어에 따르면 약 950만 명이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를 지난 1분기 동안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페이팔의 이용자들과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유입 자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 과정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빈후드의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없죠. 이러한 거대 공룡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며 지금의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거래소에서 이탈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이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으로 오기에 암호화폐 시장 산업의 발전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IT 기업들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작년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며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글로벌 거대 기업 애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폰파는 애플 맞습니다. 이 기업이 암호화폐 기사에 나왔던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경력자 모집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미 IT 대기업 애플사가 암호화폐 결제에 관한 경력을 가지는 인재 모집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26일 구인이 공개된 후에 이제 결제에 관한 사업 개발 담당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채용 시 중요시하는 경력 중 하나로서 암호화폐나 디지털 지갑과 같은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그러한 기업과 5년 이상 일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는 이전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2019년 애플사는 암호화폐에 주목해 이제 기술이나 트렌드 등을 쫓고 있다 발언하며 장기적인 시점 암호화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뿐 아니라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자 키트까지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애플사의 영향력이라는 이제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를 거점으로 하는 대형 투자은행 RSB 캐피털 마켓의 경우는 21년 2월 애플사가 암호화폐 업계에 참가했을 경우를 이야기했었는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업계인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애플은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다. 동시에 향후 10에서 20년간 미국을 암호화폐 업계 리더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수많은 긍정적인 소식들 중 애플의 진입은 상당한 파급력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삼성페이를 쓰지만 외국에서는 애플페이의 사용자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나온 내용의 경우는 이러한 애플페이의 결제 수단 중 암호화폐가 추가가 된다면 정말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 환전이 필요 없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실제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애플의 이러한 행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보셨듯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거대 기업들, 기관 투자자들, 글로벌 자산 운용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산업 진출과 투자 러시뿐 아니라 투자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 미국의 자산 운용사의 경우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합쳐놓은 투자 상품을 미 SEC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자산운용사 주식 플러스 비트코인 구성, 투자 상품 출시 예정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Think Advisor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주식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합쳐놓은 상품의 출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펀드의 이제 상품의 경우는 순자산의 80%를 미국 상장 주식에 15%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통해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심플리파이의 CEO 폴킴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총 가치는 2조 달러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 자산 포트폴리오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관들의 인식의 변화,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 게리 겐슬러의 SEC 위원장의 취임으로 인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다음 달인 6월 바네크사의 ETF 승인 가능 불가능 여부가 판명이 나게 되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 속 SEC에 제출한 또 다른 ETF인 스카이브릿지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의 공식 검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스카이브릿지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에 대한 공식 검토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 2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EC는 45일 이내에 각 신청에 대한 초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최대 240일 동안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 검토 중인 다른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네크, 크립토인, 위즈덤 트리, 발키리 ETF입니다. 이로써 6개의 비트코인 ETF가 정식 검토에 들어간 것이죠. 비트코인을 증권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 작은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는 제도권에서 완전하게 끌어안았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월달 승인이 난다면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2018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반려되며 2021년 6월까지 밀려났죠. SEC의 위원 헤스터피어스의 위원의 이야기처럼 겐슬러의 취임으로 이제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미 SEC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SEC와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리플사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한 인터뷰에서 리플사의 CEO이죠. 빵영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XRP는 제로 인플레이션 상태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 제로 인플레이션 상태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CEO이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XRP는 모든 토큰이 이미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제로 인플레이션인 상태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플이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지만 XRP 레저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해 추가적인 발행이 불가능하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작업 증명 토큰들이 여전히 채굴되고 있다는 점과 다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 XRP의 강점을 내볼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빵영의 경우는 SEC 소송권 문제 해결하랴, 사업 파트너 찾아당기랴, CBDC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 연구하랴, 리플사 마케팅하랴,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리플 XRP의 홀더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코인 중에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를 만들며 기술적인 측면 XRP보다 더 뛰어난 코인이 나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호재에 또 반응도 안 하고 조금 오를만 하면 악재 튀어나서 맞고, 다른 코인이 오를 때 떨어지고 다른 코인 떨어지면 오른 거 있다고 앞장서서 떨어지죠. 이래서 이제 게르 코인, 애증의 코인, 립도속인데요. 일단 XRP의 크나큰 상승을 위해서는 리플사의 소송 문제가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사의 소송권은 시간의 문제이지 리플사 측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애증의 코인 XRP 하루빨리 높게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피눈물 닦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27포인트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이제는 극단적이 빠졌습니다.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가격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며 견고해지고 지금 세밀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뒤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17% 하락하며 지금 4,220만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4.4% 하락하며 30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조금 변동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20원대. 우리의 게르게 코인, 지금 리플 XRP는 전날 대비 7.26% 하락했네요. 1,074원대. 참 마음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42.6%, 이더리움은 18.8%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